오늘은 15화 스토리를 설명이 아닌 소설체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백현우가 면회실로 들어오자 그의 얼굴을 본 혜인의 심장이 불안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와 자리에 앉아 살짝 미소를 짓는 현우의 표정은 혜인이 생각한 끔찍한 상상과 같았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닐까? 현우는 걱정했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달 전부터 그저 내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 혜인은 독일의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 백현우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준 건 윤은성. 그의 말에 의하면 혜인은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했고 그가 남긴 비자금을 찾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와중에 죽을지도 모를 병에 걸린 혜인이 독일에 가 수술을 하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결국 대학 때부터 친구이며 최근 그녀와 다시 사귀기 시작한 은성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성은 그런 자신의 말처럼 모든 시간과 정신을 혜인에게 쏟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혜인의 몸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은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공항에 마중 나온 의외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타난 혜인의 가족들이었죠. 엄마, 동생, 고모. 하지만 그들은 죽을 병에 걸린 혜인을 방치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 퀸즈 회장이 된 은성과 혜인이 사귀기 시작하자 그 단물을 빨아먹겠다며 다시 혜인에게 접근하려는 파렴치한들. 혜인은 저도 모르게 자신을 향해 오는 수철의 손을 뿌리쳤고 도망치듯 은성의 보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인에게 은성은 독일에서 챙긴 물건인데 미처 전해주지 못했다며 핑크색 mp3를 전해줬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혜인의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아파오는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증상은 특정한 장소나 물건을 만졌을 때 유독 심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은성이 전해준 mp3였죠.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만지기라도 하면 심장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 도저히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심장이 아픈 물건을 왜 독일까지 가지고 갔을까? 도저히 안에 들어간 음악을 들어볼 수도 없고 심지어 20년이나 지난 이 물건을. 그렇게 혼자 고민하며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던 혜인은 어느 날 뉴스에 나온 백현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인 혐의로 독일에서 긴급 체포됐던 백현우가 한국으로 이송된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듣자 빠르게 뛰는 심장을 보고 혜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뛰고 아파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전 남편 백현우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녀는 너무 궁금했죠. 대체 그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직도 이렇게 심장이 뛰고 그를 무서워하는지. 기억은 잃었지만 합리적인 그녀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면 가서 백현우를 만나보고 물어봐야만 했죠. 은성에게는 비밀로 집을 나선 혜인은 백현우가 수감된 곳을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생각에 잠기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10분쯤 지나 백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의 앞에 앉았죠. 그러자 혜인의 심장은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자신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 현우의 얼굴을 보자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강도로 심장의 고통이 크게 느껴져 왔습니다. 혜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백현우 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나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 말을 들은 현우는 대답 대신 걱정했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내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기도했다고. 기억을 잃어도 괜찮으니 그저 혜인이 살기만을 바라며 매일 기도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나가 그때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울고 있는 현우를 본 혜인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빠져나왔고 힘들게 그를 만났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은성을 볼 때마다 전에 없는 불쾌함과 거부감이 느껴졌죠.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오히려 백현우를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은성과 있는 자리와 대화가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은성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집에서 그를 마주치기 불편했던 혜인은 혼자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죠. 그날도 혼자 생각 없이 거리를 걷던 혜인은 372번 버스를 보자 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아무 생각 없이 곧바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일 뒷자리 창가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372번은 그녀가 사장으로 일하던 퀸즈 백화점 앞을 지나는 버스였고, 그녀는 곧바로 퀸즈 백화점 앞에서 내렸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해왔고, 혜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비서라고 소개한 여인은 혜인을 어딘가로 빠르게 데려가려 했으나 곧바로 나타난 은성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나타난 은성은 보안 직원들을 불러 나비서를 쫓아냈고 강제로 혜인을 집에 데려갔죠. 차 안에서 나비서도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은성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혜인은 확신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다음날 나비서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은성의 전화번호 말고는 모두 삭제가 되어 있었죠. 혜인은 다음날 전화기를 들고 곧바로 통신사로 갔지만 연락처 복구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받은 곳으로 가 전화기를 맡겼습니다. 2시간쯤 기다리니 복구가 완료됐다는 말과 함께 핸드폰을 돌려주며 직원은 혹시 백현우를 아는 사람이냐며 물어왔습니다. 연락처에 백현우 씨의 이름이 있어 물어봤다며 혹시 아는 사람이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죠.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한 혜인은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어 나비서를 만났고 수술 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나비서도 현우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혼한 건 사실인데 최근에 다시 연인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죠. 어쨌든 확실한 건 윤은성이 했던 말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그렇게 나비서와 헤어진 혜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걷던 중 수족관을 발견하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백현우와 관련된 곳이라 확신하며 안으로 들어간 혜인. 혜인의 심장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제일 안쪽에 들어서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여졌고 이전에 백현우를 만났을 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며 조여오는 걸 느꼈죠. 백현우 씨? 혜인은 혹시나 하고 이름을 불렀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본 것은 진짜로 백현우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현우를 본 혜인은 순간적으로 많은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충격으로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저의 설명이 아닌 소설체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